이어서 9장 아동 학대에 대한 학대 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파트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으로 액티비티한 내용들을 좀 준비할 거라서 좀 딱딱하고 하드한 교재 진도를 조금 속도를 내서 9장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이라는 파트는 이제 아동들은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그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경우 1990년도에 비해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기는 했으나 1000명 중 9명 정도가 아동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조사를 했었고, 또 2000년대 이후에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사되었다고 해요.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해서 학대받는 부모가 되는 세대 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부분이 있고, 아동학대 세대 간 전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가 필수적이며 국가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기관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까지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살펴보는 학대 아동 보호 사업에서 학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는 파트이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아동학대의 현황과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를 살펴본 후에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는 9장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을 살펴볼 것인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고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발생 현황의 파악, 법적 조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동학대는 보다 협의의 관점에서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이 포함되어 다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까지를 확대하고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호 측면까지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에서 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 심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과 아동에게 적절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이 되고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재 221페이지에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으로 내용이 이제 사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동을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을 이제 과하게 놀리는 것들, 그 다음에 아동에게 좀 포르노 비디오나 책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아동이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아동에게 억지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거, 끔찍하네요. 그 다음에 아동은 자신을 이제 저하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아동을 심하게 때리거나 상처를 입게 하는 거, 아동을 나쁜 쪽으로 꾀하는 거, 아동을 돌보지 않는 것, 또 아동을 하인 부르듯이 부리는 것,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아동의 정서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아동이 교육이나 여가를 즐길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 또 학교에서 아동을 때리거나 무시하는 것, 또 아동의 의료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동을 보호자 없이 혼자 두는 것, 이렇게 아동학대란의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인데요. 신체적인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이기도 합니다.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심각한 신체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를 보면 멍이라든지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 이제 손상의 원인으로는 되는 행위로 물건을 이제 던지는 것들, 떠밀고 움켜잡는 거, 뺨을 때리는 거,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거,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거, 두들겨 패기, 흉기로 또 화학물질,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거, 반복적으로 꼬집는 것, 또 물에 빠뜨리는 거, 뾰족한 도구, 바늘, 포크, 이쑤시개로 이용해서 찌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신체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이제 학대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가 가장 쉽고요. 또 경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처가 발견된다면 신체 학대를 의심해서 초기에 신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인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고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아동은 비웃고 거부하고 창피를 주는 등의 심리적인 학대를 통해서도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눈에 드러나지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 성적 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족 내 성적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고 가족 외부의 성적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간도 있고 또 아동 성적 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고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해서 이제 뭐 음란한 것들을 판매한다는 행위를 시키거나 관음증의 행위, 또 성적 접촉 이런 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것들, 부부관계 자위 행위의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한 성에 노출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아동들은 학대 행위자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임에 대한 유기는 이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방임 및 유기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고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가하는 것이라면 방임은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죠. 방임으로 인해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고 청결하지 않은 외모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피폐로 인해 사회 문제 행동의 피해자 혹은 학대 행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란 방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임, 교육적인 방임, 또 의료적인 방임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물리적인 방임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고요. 교육적인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은 행위, 또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특별한 학부모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좀 지금까지 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학부모가 계시는데 그 학부모가 어떤 분이셨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가 예방접종을 한 번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적인 방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조금 이제 갈등의 딜레마가 있는데 원장은 법적으로 무조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교사를 등록하고 보육통합 시스템 아이사랑 포털에 이 아이가 예방접종을 어떤 소아과에서 했는지 그렇게 리스트가 떠요. 보육통합 시스템에 선생님들의 경력 산정도 거기서 다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등원하고 학부모가 같이 오시면 어머님 몇 돌부터 몇 월까지 이 아이가 예방접종 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거를 안내하는 것이 시설장 원장의 의무적인 업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방접종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그 부모 같은 경우는 면담을 해보니까 그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산파를 집에서 불러서 그 낯선 환경에서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돈도 더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3, 400만 원 들었다고 하던데요. 산파를 불러다가
조산사를 불러다가 이제 아이를 만났고 또 그 아이가 너무나 특별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그 이제 부모의 특별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뭐 그 콩도 먹으면 안 되는 알레르기에 대한 질환이 너무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알러지 프리 식품을 좀 더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가 의료적인 방임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특별한 그 이제 신체적인 특성을 가진 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기억되는 내용이 있어서 안내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보면 이제 어떤 부모가 어떤 이유로 어떤 아동을 학대하는가 그 원인 어느 가지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학대하는 부모와 성인의 특성으로 이제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을 잘 보호하죠. 그러나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본능적인 욕구가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가 분노나 두려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대 동기를 살펴보면 양육 태도, 훈육 문제, 가해자, 개인 특성,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아동을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또 정서적인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행동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고 충동적인 경향이 크고 이러한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떨어지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의 특성들도 보면 이제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과 장애 아동, 또 학습 문제, 학교 부적응, 가출, 반항, 충동, 공격성, 도벽과 같은 적응, 부적응의 행동에 대한 특성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이고 학대 후유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아줄 수 있는 심리 정서 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사회나 문화의 아동의 체벌에 대한 태도, 우리도 예전에는 되게 손바닥도 맞고 선생님이 등짝도 때리고 아주 무서운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많이 만드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은 아동을 때리는 어떤 행위도 법으로 강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제 뭐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든지 해서 이런 거를 경찰에서 부모를 신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처벌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이제 아동을 성인에 비해 어리석고 낮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들, 무한정한 욕구 상태로 가정함으로써 이제 아동을 훈육의 대상자로 이제 엄격함이 필요한 덕목으로 우리는 여겼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관련 법이나 그런 제정이 좀 늦어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이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당했던 아동은 우울증이나 공격성, 약물 의존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와 성취 부족 및 학교 부정과 같은 문제를 지니기 쉽습니다. 그 학대라는 게 아동의 전생의 발달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아동 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도별 상담 신고 접수 현황과 아동학대에 의한 심사 사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주요 통계가 230페이지에 그래프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또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 이제 여러 유형이 겹쳐서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 신체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주요 통계표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부분은 성별 분포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여아가 12,737건, 51.8%, 또 남아가 48%로 여아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4.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족, 또 친부모 가족 외의 형태, 대리 양육 형태, 이렇게 해서 피해 아동의 그런 가족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2018년에 친부모 가족 외의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대리 양육자, 친인척,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 무직인 학대 행위자 이제 가장 많았고, 그러니까 직업이 없이 이제 학대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무직과 단순 노무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학대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고용 상태가 안정된 직업을 가진 학대 행위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또 아동 학대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도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 학대 발생 장소와 빈도에 대한 부분으로 19,748건으로 80.3%가 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돌보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그 보육 시간이 이제 종일 보육이 원칙이고 유치원은 반일제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조금 퍼센터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을 이제 원래의 가정을 원가정이라고 하는데, 원가정에서 보호한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고, 분리 조치된 경우가 13.4%라고 합니다. 가정 복귀된 경우는 이제 4.1%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위급하면 이제 원 가정과 분리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부모를 계도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그 집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해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파트는 이제 아동이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가족이 아이를 최대한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